에서 생리통, 자궁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유니시티 정보를 전달을 딱 받으시면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시다가 제품을 드셨는데요. 너무 좋아지셨대요. 그러시면서 제가 말씀 다 드리면 재미없겠죠. 강의 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전업을 하셨대요. 대학병원 간호사를 그만두셨대요. 그러면서 전업을 하시면서 가족의 심혈관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시면서 완전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건강과 꿈을 전하고 있는 아주 지금 핫하게 사업하고 계시는 누굴까요? 김영인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나가요. 네, 우레아 같은 환영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김영인입니다. 네, 울산센터, 중구센터, 네, 박정호 대표님 그룹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참 올 때마다 환대받아서 정말 가족 같고, 이 메가월드 그룹 안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건강을 위해서 처음 보통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시퍼렇게 젊지만, 네,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프면서 참 대학병원에 있었지만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제가 정말 건강을, 치료가 아니라 건강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건강에는, 어, 치료에는 답이 없지만 건강을 내가 다시 지키는 데는 답이 있었구나. 사실 이게 좀 말이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좀 강의로서 저희 조금 스토리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 제목을 메이크 라이프 베러라고 지었는데요. 이게 의미는 이제 더 나은 삶,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뭐 건강의 정보를 얻으러 오셨던 아니면 내 새로운 삶의 조금 터닝 포인트? 아니 기분 전환?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다시 이제 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어떻게 뭐 끌려오셨든 잡혀오셨든 따라오셨든 마음을 좀 열어보시고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하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 대학병원에서 좀 환자가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조금 병치레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비가 있네, 뭐 생리통이 있네. 요즘 20, 30대 다 겪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겪는 것들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는 어, 쥐가 나서 응급실 간 케이스는 사실 20대 때 흔치 않은데 전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쥐가 나서 한번 눈이 오는 날이면 제가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눈이 쌓이면 늘 도서관 앞에 인어공주 자세로 쓰러져 있던 그녀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려가면 순간적으로 쥐가 나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돼서 더 쥐가 많이 나시고 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한겨울에 모자 쓰세요 하는 이유가 혈관이 수축되면 터질 위험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따뜻하게 다니세요가 너무 중요했는데 저는 늘 냉혈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참 찼고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오죽하면 저의 이상형이 손만 따뜻하면 된다, 남자면. 차가우면 나랑 궁합이 안 맞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만큼 몸이 많이 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차가울 뿐이지 쥐가 날 뿐이지 제가 뭔가 아프다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뭐 누구나 지금 다 겪고 계신 증상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순서대로 생리통, 위경련, 이제 장폐색 때문에, 그러니까 장폐색인데 폐색이면 보통 뭐 응급수술을 하죠. 근데 그 가기 직전까지 갔던 변비 환자 엑스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요 때는 생리통 때문에 또 입원을 했을 때네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다가 쓰러졌고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자주 그랬어요. 근데 막 꾀돌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셋째 중 둘째들이 약간 악바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깡따구가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아파 죽어도 출근은 해야 된다 주의였는데 이게 그것을 넘어서니까 아예 뭐 거의 쓰러질 정도? 진짜 빈혈이 너무 심해서 앞이 흐리멍텅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아예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원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유독 몸이 자꾸 약했을까? 근데 또 누가 물어보면 특별히 또 다른 집 애들처럼 뭐 입원 치료를 오래 받, 또 이런 기억은 없어요. 그냥 잔잔바리, 뭐 잔잔바리라고 하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날 저에게 진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봤던 것은 가운데 있는 자궁성근증이라는 질병이 저에게 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네,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1년 정도 있는 동안 제가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너무 젊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가 다였어요. 이상을 특별히 느끼지 못했고, 그냥 가운데 빼고, 난임 빼고는 전부 다 그냥 20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지내다가 한 달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하혈을 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또 지나가시던 택시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실에 갔고, 이제 여자가 하혈을 한다는 것은 뭐 원인이 아무래도 부인과 산부인과 쪽이다 해서 이제 그때 초음파하고 이제 검진을 다 받았더니 교수님께서 자궁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이 정도면 뭐 유착도 심하고 비대도 너무 커졌고 그러니까 성근증을 예상한다. 근데 이 정도면 뭐 임신도 어려웠을 건데 혹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거는 지금 너무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이 정도면 너무 고통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견뎠냐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항암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 그러면 제가 이제 임신을 못 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레나라고 피임 기구가 있어요. 그걸 삽입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제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아직까지는 참 그 불확실함 때문에 저는 하고 싶지 않았고, 했던 사람 중에도 제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염증 문제, 부작용, 출혈 문제로.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몸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간다도 찝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치는 자궁 적출이다. 결론 이렇게 고생할 바엔 빨리 떼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29살이었던 것 같아요. 29에 사실 자궁을 댄다는 게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사실 너무 마음 아팠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또 자궁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니 여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장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심장이라고 하죠. 뭐 물론 이미 뭐 폐경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 뭐 근종으로 무록으로 제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장기는 요즘 제일 잘 뜨는 게 뭐 자궁, 갑상선 뭐 이런 거 있죠?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교수님께서 그 멘트를 던져주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천연 치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서 뭐 치료받으면 미국에 가야 하지만 뭐 제가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뭐 이거 가지고 사실 미국까지 갑자기 뛰어나갈 뭐 제가 뭐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뭔가 분이셨다면서 비행기 태워 보내셨겠죠. 근데 그럴 상황도 아니고 저는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뭐 말씀드려봤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날 저에게 유니티 정보를 누가 흘리듯이 천연 치료제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치료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참 조심스러운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민영화가 되어버렸고 천연 치료의 법이 이미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대한민국엔 천연 치료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 치료, 뭔가 나았다 이런 멘트를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되면 이제 철컹철컹 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해요?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았고, 천연 치료가 가능하다, 천연 치료제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스스로 알아봅니다. 자료 좀 주세요 했더니 사실 그 자료도 못 묻겠더라고요. 왜냐면 본인 회사에서 이렇게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거나 잘 믿지도 못했고, 또 혹시나 병원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약물 치료하면서 간 수치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가 좀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약을 좀 복용했었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것마저 이제 못하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든 누굴 믿고 먹기에는 제가 제 몸이 너무 불안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알아봐야겠다. 내 건강을 이젠 병원에도 그렇다고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도, 그것도 신랑이 옆에서 뭐 기도해 줄게밖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어차피 떼야 된다 그러니 마지막 단계로서 내가 적어도 3, 4개월은 건강에 진짜 전문가 돼보자. 치료가 아니라 건강의 전문가. 간호사는 건강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건강 전문가가 돼보자 하고 이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면서 만 4개월 만에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얻었던 정보는 뭐였냐면 안전성이었어요. 내가 이걸 먹고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더라도 안전하겠다라는 검증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임상 근거,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꼭 아프다 할 때 주변 건강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잘 붙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뭐 큰 A사에 뭐 먹어봐라, 뭐 우먼 뭐팩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먹어봐라 하고 피땡 거기서 연락이 왔었고,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컨택이 오셨었는데 제가
검증 자료를 달라 했을 때 검증할 만한 근거도 없었고 제가 그 회사 자료를 검토해 보려고 인터넷 서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슨 근거로 이 회사를 믿고 먹지라는 그 물음표가 자꾸 떴었는데 유일하게 저를 통쾌하게 해줬던 게 이 회사였어요. 유니티라는 회사가 근거는 확실하네? 그러면 먹어봤을 때 내가 좋으면 진짜 이 회사에서 말하는 그 근거가 맞다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마이크 들고. 네, 간증하러 왔겠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만 4개월, 정확히는 만 4.5개월 만에, 4.반개월 만에 교수님께서 너무 클리어하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너무 클리어하다. 어떻게 관리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자동대라 한 얘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근데 제가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건강 철학이 있거든요. 먹어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제가 생활 습관으로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얘기하는 피청소, 장선소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내 몸에 적용시켰더니 정말 건강해졌거든요. 건강해 보이실까요? 네,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옆에 있는 모든 잔잔바리한 이런 증상들은 지금 거의 클리어해졌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한 통소리더라. 이름만 다를 뿐, 증상만 다를 뿐, 내 몸의 원인이 그냥 하나더라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 이제 나름 건강에 대해 공부했다는 사람이란 자부로 항상 제가 간호사를 선택할 때도 있었고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려면 내가 명확한 근거가 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알려야 돼. 저는 그게 아예 용납이 안 된 사람. 본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간호사를 선택할 때도 본질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당당해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한테 진실이 비춰질 텐데 그러면서 이거부터 알아봤어요. 왜 내가 이걸 먹고 좋아졌을까? 많은 효과를 봤을까? 그리고 왜 요즘 사람들이 다 영양식품을 먹고 있을까? 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던져졌고 그 영양제가 필수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 영양소, 그러니까 건강식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흡수한 그 영양소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졸리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영양소란 빨리 넘어가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일단 제공합니다. 말 많이 하려면 에너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가 차에서 원래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걸 좋아하는데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면 또 많은 제 영양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 제가 뒤에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재료가 됩니다. 영양소가요. 기본 영양소가요. 뒤에서 보시면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대인들의 몸은 아기들은 더 물의 퍼센티지가 높고요. 나이가 들수록 물이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에 피부도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쪼글쪼글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물이 60에서 70%로 되어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그리고 단백질 16%, 15% 정도, 20%까지 됩니다. 그리고 지방 13에서 15%. 탄수화물? 우리 탄수화물 주식인데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죠? 0.6. 그리고 무기염료, 무기질이라고 미네랄이라고 표현하죠. 4% 정도 되고 기타의 비타민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몸을 구성하는 게 영양분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영양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보니까 큰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소를 거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를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게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건데 근데 얘네들이 조금밖에 없지만 현대에서 지금 더 중요하다고 강조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무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심히 드셔도 얘네가 없으면 얘네가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어서 아무리 밥만 잘 먹으면 힘이 나지가 아니라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졸리실 거예요. 지금 아마 조시는 분들 저녁에 2공기 드셨던 분들 졸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드실 게 아니라 얘네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려면 미량원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엄마 챙겨주는 밥 그냥 끼니 안 건강하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인간은 매일 60종의 미네랄,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3종의 필수 지방산 등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어떻게 필요하대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그냥 적당히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드시 필요하대요. 근데
식사를 통하여 모두 공급되어야 되지만 이 중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10가지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대요. 오늘 뭐 한 15첩 밥상 정도 드셨습니까? 네. 그런데 칼슘만, 대한민국 대부분이 칼슘 부족이시거든요. 칼슘만 부족하셔도 107가지 질병이 온대요. 그러니까 내 질병의 이유는 영양 부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네,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이 저희 가족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정말 밥만 잘 먹으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영양이 필요하면 밥으로 채우면 되지 이걸 굳이 내 돈 주고 영양제를 사 먹어야 돼? 또 뭐 종류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뭔가 비싼 걸 사 먹어야 돼 이런 물음표가 들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환경 먹거리 어때요? 지금 앞에 계신 사장님들 어렸을 때 드셨던 음식, 지금 패스트푸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맛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때깔도 다르죠. 영양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생산이 된대요. 우리 옛날에 농지에서 옥토에서 자라야 될 애들이 지금 농장에서 공장에서 자라고 있고, 뭐 친환경 계란 문제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내 아이에게 먹이지 않는 5대 식품 우유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우유 판매량 굉장히 높습니다. 마트 가면 깔려 있는 게 유제품이잖아요. 잘 알고 드셔야 된다. 대량 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문제. 이제는 진짜 사과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토마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죠. 스테비아 토마토 하죠. 설탕, 사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포도 중에서 그렇죠. 샤인머스켓.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영양가 없는, 영양가보다도 당분만 가득한 그런 걸 먹다 보니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를 일으키더라. GMO 식품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이된 게 너무 많고 참 우리 옛날에 그 토종의 것, 진짜 옛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토양, 해양, 대기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식물이 정말 건강하려면 기본이 어딜까요?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밭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땅 자체가 지구 전체가 지금 오염된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환경 사업을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당장 일도 아닌데 했더니 네가 몰라서 그런다. 환경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생태계가 너무너무 파괴되고 있고 진짜 지구가 20년, 30년 뒤에 지식층일수록 과학자일수록 정말 두려워한대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오염 문제가 당장에 뭐 나중에는 뭐 일본 또 뭐 점점 가라앉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섬나라 그리고 울산 바다 지역이죠. 네.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그냥 그러니까 곧 먼 얘기가 곧이 아니라 먼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닥칠 우리의 문제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대요. 그리고 해양 오염 문제 있죠. 우리나라도 뭐 낙동강가도 뭐 이런 문제 많죠. 그리고 이거 뭐 울산 같아요. 대기가 네 울산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구름을 가릴 만큼 이런 대기 오염의 문제. 이거는 조금 쉬운 그림 예로 들고 왔는데 이제 땅이 오염된 이유를 봤더니 공장 폐수 그리고 우리 식물에 뿌리는 뭐 농약. 제가 청송가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며느라 사과 껍데기 먹는 거 아이데이 하시더라고요. 시집 갔더니 껍질 절대 먹지 마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약만 했죠. 요즘 농약이 아니라 색소. 그리고 우리 포도 보면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씨앗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샤인머스켓을 키우기 전에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 물질 안에 이렇게 담궜다 빼면 걔가 씨앗이 그러니까 씨앗 없이 자라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먹거리에 문제가 생겼으며 그리고 생활 오물 오늘 세수하셨죠? 몸도 빤다? 샤워하고 오셨죠? 네. 매일매일 쓰잖아요.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 오염 폐수가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축 폐기물, 분뇨 배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땅 자체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먹거리가 없더라. 공중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중도 지금 대기 오염 문제 너무 크죠. 환경 호르몬 문제. 제가 난임 판정 받고 나서 제일 관심 가졌어요. 환경 호르몬 문제. 환경 호르몬 뭔 호르몬이요? 환경 호르몬이 뭐냐면 이게 우리 몸의 실제 호르몬이 아닌데 우리 왜 여기 앞에 계신 종이컵 뜨거운 물 부으면 왜 환경 호르몬 노출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 호르몬 나온다. 그거 자체가 내 몸에 들어가서 호르몬인 척해요. 모양이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우리 몸 전체를 교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병원에 가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꾸 내 몸에 증상이 나. 전부 다 환경 호르몬 문제가 있고 요즘 대부분 난임 환자 중에 이제 검사하는 게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중금속 테스트 먼저 합니다. 난임 환자들. 왜냐하면 병원 가도 피검사상 이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팔관 검사 저 다 했거든요. 이상이 없다. 저는 물론 자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의 대개의 경우 제가 난임센터 갔더니 다 20, 30대예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진짜 제 또래 분들만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엄마 세대는 순풍순풍 산풍 잘하셨는데 왜 우리 세대 때는 이렇게 이 아기 낳는 것부터 문제일까? 다 문제가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조숙증 요즘 청소년들 보면 이런 가슴이 빨리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남자애들이 막 가슴이 나오고 그리고 생리를 초등학교 1, 2학년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지면 기업이 먼저 움직입니다. 성장 호르몬제 시장 5년 새 2배로 성장했대요. 늘 발빠르게 움직인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치료제 개발도 기업들이 들였지만 패스트푸드, 환경 문제 전부 다 돈 버는 게 어디가 벌어요? 뭐 CA 뭐 이런 회사들이 큰 기업에서 패스트푸드 모든 냉동식품 음식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 근데 무조건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대가 사람들이 발빠르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식이 패스트푸드잖아요.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간편식.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에 대체해서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빨리 외국에서 이런 의료 약들을 화학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등등 합성 첨가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강사님 중에 강의하시다가 김밥에만 해도 화학 첨가물이 뭐 10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간편식으로 우리 아이 나가기 전에 아이고 엄마가 여러 밥상 못 차려주니까 그 동그라미 안에 여러 가지 반찬이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김밥 한 줄 간편식으로 많이 사주잖아요. 근데 요즘 김밥 안에도 합성 첨가물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먹을 게 사실 먹거리가 없어졌다. 뭐 MSG, 착색제, 표백제, 보존료, 향신료, 산도제, 발색제 등등등.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을 보아하니 네, 총계가 1년이죠. 24kg 정도 드신대요. 네, 저는 제 몸무게 절반이네요. 절반이 합성 첨가물인가 봐요. 네, 그렇게 차 있고 요즘 음식 보면 때깔이 참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쁜데 내 몸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나왔죠. 3살, 5살, 7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30에서 40까지 화학물질을 먹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죠. 네, 현대인은 결핍일까요? 과다일까요? 네. 네, 둘 다죠. 그렇죠. 영양결핍, 좋은 것도 없는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앞서 말씀드린 독소 과다의 문제 너무 많고요. 독소를 이겨내려면 우리 몸에 영양이 풍부해서 걔네들이랑 싸워줘야 되는데 영양가 있는 거 또 안 드시네. 나쁜 것만 자꾸 받아들여. 숨만 쉬어도 독이야. 이러다 보니까 현대 이런 원인 모를 면역 질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암의 스위치를 꺼라 라는 책에서 이 과학자시거든요. 이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질병이 36,000 종이래요. 예를 들면 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뇌경색, 네, 죄송해요. 이게 막말하는 게 아니라 예시로.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대표적으로 요즘 갑상선 질환자 너무 많아졌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의 성인의 70%가 갑상선 저하에 노출이 됐대요. 이게 전부 다 독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막연히 그냥 치료만 병원에 가서 약만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원인을 조사해 보니 질병은 결국 몇 개래요? 하나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궁질병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예를 들면 뭐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셨어요. 원인이 다를까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가 약한 부위를 먼저 칠 뿐이지 부위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결국 돌아보면 똑같거든요. 질병의 원인은 뭐래요? 독성 물질의 과다 흡수와 신진대사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영양 결핍 때문이다. 파란색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독성 물질의 과다 흡수와 영양 결핍 때문. 혹시 동의하실까요? 네. 그래서 의사의 아버지십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죠. 의사들 선서하는 거. 이분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대한민국의 해결책은 대한민국의 해결책은 자, 내과는 메디케이션, 외과는 서저리, 메스하죠. 요즘 뭐 외상 뭐 드라마 유행한다고 하던데요. 네, 약 줬다가 썰었다가, 약 줬다가 썰었다가. 네, 예를 들면 갑상선 환자들 신지로이드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요즘 20대, 30대 때부터 10대들도 신지로이드 굉장히 많이 먹는데 갑상선 호르몬제잖아요. 호르몬을 먹어요. 먹다 보면 기능이 살아나죠.
살아났을까? 안 살아나요. 네, 약만 의존하다 보면 생활 습관 안 바꾸면 계속 기능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약을 늘리죠.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호르몬이 내 스스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 혹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갑상선 반절제 합시다, 전절제 합시다 하시면 이 약 끝나요. 용량을 더 그리고 평생 드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참 의학도 마케팅이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직 의료인으로서 현직 의료인이 아닙니다. 전직 의료인으로서 뭐 병원 가지 마세요, 약 먹지 마세요, 수술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수술 그리고 항생제를 발견하고 연구했던 이유 자체를 아실까요? 본질을 아실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거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 문제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과학과 현대의학이 우리를 교육도 다시 죽음으로 몰고 있대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참 화학약 남용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사장님들께서 꼭 이거 하나는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 진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지금 옆에 모시고 온 그분이 지켜주지도 못해요. 내 가족이 내 남편 우리 부모님이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알면 우리 가족에게 정말 멋진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음, 네, 혹시 한 알이라도 약물 복용하셨거나 하실까요? 뭐 네 아니면 전 네입니다. 네. 주기적인 혈액 검사 확인하시고 드셨나요? 이게 제가 진짜 속상했던 게 심지어 저희 할머니도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피 검사를 안 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약 다 넣으시더라고요. 뭐 교수님 얼굴도 네 교수님 그래 예 하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검사 안 하시고 약만 타러 가 심지어 요즘은 대리 처방이 불법이지만서도 또 한 번씩 또 대리 처방 해주 조금 오래 다녔다고 그냥 누구의 자녀분이신 줄 알고 그냥 처방해 주는 데가 아직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불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몸 상태도 모르고 그 똑같은 용량을 처방해 오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더 중요한 건 화학약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빨간 줄 다시 읽을게요. 시작.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의료인의 얘기는 100%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내 건강에 참고하셔야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약 맞고 부작용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평생 당신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죠. 그렇다고 같이 병원 따라간 우리 보호자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내 부모, 형제, 자매가 네 건강 평생 책임질게 이 약 먹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에 실제로 있을 때 약물 부작용으로 많이 전화를 받았던 사건이라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발살탄, 뭐 라니티닌, 니자티닌, 뭐 메트포민 같은 게 혈압약 그리고 위장약 요즘 굉장히 많이 드시죠. 왜냐면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장, 제2의 내가 또 장애를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부터 위경련, 속쓰리다 이런 문제가 와요. 소화불량. 그러다 보니 위장약이 굉장히 잘 나가고요. 메트포민은 지금도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 드시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뭐 자꾸 몇 년에 한 번씩 발암물질 나온다 이런 뭐 NDMA 공포대 이게 결국에는 발암물질 검출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자꾸 터지니까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 대학병원에 누구 교수님 믿고 3년째 10년째 팔로업 하면서 약만 먹고 있는데 그 약에서 발암물질 나왔대. 누구 책임일까요? 네, 이 손으로 약봉지 뜯어서 아침마다 꾸준히 내 입으로 누가 집어넣어 줬을까요? 네, 나라는 거죠. 네, 타이레놀 서방제, 뭐 ER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도 타이레놀이 있는데 타이레놀 ER 서방제는 유럽에서 판매가 중지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이레놀 ER은 천천히 듣는 약이거든요. 그냥 일반 여러분께서 아시는 500ml 타이레놀은 먹었을 때 한 20분 안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ER 서방전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서서 효과가 있는 대신에 오래 가요. 그래서 심각한 통증이 아니라 경증 통증은 ER을 보통 드시고요. 왜냐하면 서서히 아픈 거를 약간 다스리면서 오래 가니까. 그리고 진짜 급성기 저처럼 급하게 생리통이 온다 이럴 때는 효과가 바짝 와야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500ml를 드시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천천히 먹는 이 천천히 효과가 나는 타이레놀 ER이 유럽에서는 판매가 중지가 됐다. 근데 우리나라 어떨까요 지금? 판매되잖아요. 그죠? 유럽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뭐 조금 차이가 있나요? 유전자적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은 부작용이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 부작용이 안 날까요? 그리고 뭐 산모 중에서 제일 안전한 약이 뭐죠? 알려진 게? 산모 아프면 뭐 드셔요? 타이레놀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올까요?
저는 절대 산모에게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투석 환자 및 진료비 추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석 환자들이 늘어나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참 저희 세대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요즘 20, 30대 제가 만나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히려 지금 앞에 계신 선배님들보다 그 건강기능식품 훨씬 더 관심 많고요.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기도 안 낳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를 책임질 수 없다. 요즘 딩크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을 지금부터 내가 안 지키면 과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긴 살 건데 나를 지킬 사람이 없다. 중요한 건 국민건강보험도 이제는 나를 30년, 40년 뒤에는 우리 엄마까지는 지금 겨우 버티는 정도인데 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를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혈액조사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근데 투석 환자의 70%가 당뇨, 고혈압 약을 드셨던 분들이셔요. 놀랍게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안 드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두 가지 다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근데 고혈압, 당뇨 약을 드셨던 분들이 왜 투석을 할까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 참 다양하더라. 제가 뭐 약을 제일 많이 드시는 쓰리고로 들고 왔지만 약이 참 많아요. 네. 약 종류 참 많잖아요. 그 모든 약마다 제가 아까 빨간 줄로 뭘 했죠?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급성기에 꼭 드셔야 될 분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을 믿고 생활 습관 안 바꾸시고 평생 이 약 복용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여기 지금 울산에도 보람병원? 저기 여성 원래 쪽이었잖아요. 산부인과 있는 병원이었는데 뭐 없어지고 거기 뭐 요양병원? 그리고 지금 계속 대체되고 있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아서 산부인과 없어지고 유치원 없어지고 노치원, 요양병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내가 되지 않기를. 진짜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그리고 요즘은 내 자녀들이 나보다 건강하다는 보장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란 표현이 맞을까? 되지 않기를 생각하며 정말 오늘부터 건강 하셔야 되고 내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시다면 건강을 영위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으시면 지금부터 더 관리하셔야겠죠. 그래서 혈압약 나으려고 혈압약을 먹었더니 고지혈 당뇨가 온대요. 당뇨 나으려고 먹었더니 고혈압 고지혈이 온대요. 고지혈 나으려고 먹었더니 고혈압 당뇨가 온대요. 이게 기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 가면 그냥 예방 차원에서 세 개 다 드십시다. 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그리고 스테로이드 만병통치약이죠. 스테로이드도 함부로 피부질환, 관절 문제, 눈, 안구질환 문제 전부 다 스테로이드, 뭐 신경통 문제 전부 다 그리고 정형외과 스테로이드 전부 다 스테로이드잖아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약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생제 지금 딱 환절기라 또 감기 시즌이죠. 또 바이러스 지금 엄청난 바이러스가 또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뉴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는 건데 항바이러스제도 아닌 항생제를 왜 먹는지도 항상 의문이고 중요한 건 항생제를 복용 전과 복용 후가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나 달라져요. 근데 이런 장과 이런 장이 똑같은 감기가 왔을 때 누가 회복이 빠를까요?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 많은 장이랑 이렇게 개수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종류가 적다 보면 이 사람은 콧물 감기로 넘어갈 수 있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이 사람은 폐렴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남용하셨던 분들 결국에는 병원에서 더 큰 문제로 입원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듣죠? 내성이 생겨서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남용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양심 의사들, 포럼 쓰시는 분들, 의료진들, 약사들이 이런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삼산의 업스케어 지하 1층 교보문고. 네, 제가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네, 가시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 참 많고요. 모든 만성질환은 환자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의사는 고쳐줄 수 있다 없다? 없대요. 860%. 30년부터 2020년까지 90년간 만성질환이 뭐냐면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될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뭐 이런 것들,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 이런 문제는 바뀐 것은 유전자가 아니래요. 뭐 너네 부모님 세대의 당뇨가 몇 명이고가 아니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먹거리의 문제래요. 환경이 너무 바뀌었죠? 먹거리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자 이제 중요성 혹시 아실까요?
영양소를 내 밥그릇에서 찾기가 참 어렵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건강식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드시면 그 영양제마저도 내 몸에는 독성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영양제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간 수치 올립니다. 심지어 다른 타 회사들 거 드시고 제가 이제 내과 있을 때 갑자기 간 수치 이만큼 막 1000, 2000 올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라고 밝히지 않게 타 회사의 모 제품을 먹고 간 수치가 이만큼 올라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고 한약은 너무 유명하죠. 한약 잘못 먹으면 약초는 스스로 이겨내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독을 품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걔는 자기가 품고 있는 거라 뱀도 독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독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독이죠. 그래서 막 간수치 엄청나게 올라가서 한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유니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검증 자료가 일단 있었습니다. 시작이요. 올해로 제가 이걸 못 고쳤네요. 122년이나 돼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약회사로부터 시작했고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였어요. 참전하신 분 안 계시죠? 네. 6.25 누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6.25 전쟁 때 가장 우리나라에 구호물품을 가장 많이 보내줬던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조금 장수하신 분들 보면 이 렉솔 마크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모든 물품에 이 RX가 붙어져 있었다. 오죽하면 먹거리에도 붙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렉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RX랑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전 지역에 그러니까 너무 큰 규모를 자랑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3대 기업이었습니다. 콜라 만드는 코카콜라,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쉐보레, 약 만드는 렉솔이 미국의 3대 기업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반도체로 공로를 했다 해도 기념주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념주화에 우리나라 100원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계시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 여기는 노벨 평화상 노예 해방 하셨다고 이분 성함이 링컨 맞죠? 아브라함 링컨 맞죠? 링컨 대통령이 앞에 그림이 돼 있고 뒤에는 국민 여러분 렉솔 보증합니다라고 이 국가가 보증합니다라고 렉솔 마크가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무려 46년도부터 57년까지 11년 동안 기념주화가 나라에서 발행될 만큼 정말 존경받던 기업이었거든요. 천여 가지 신약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임산부는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건이 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1960년도에 우리 회사가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약이었고요. 탈리도마이드 성분, 지금도 시중에 나옵니다. 탈리도마이드 성분을 먹으면 입덧이 좀 완화된대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선전했고 막 백알, 천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산모들이 다 복용했는데 거의 유럽에만 해도 10,000명 이상의 사지결손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앓으면서 산모는 약 먹으면 안 되구나. 근데 산모 약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 애들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먹이고 입원시켜서 약 먹이고 감기약 먹이고 콧물약 먹이고 쥐사제 먹이고 다 먹이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체고 나와서도 생명체인데 참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의아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크게 있은 이유로 저희 회사가 이제 약 만드는 제약회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1900년도 초반 때부터 약도 개발했지만 물과 미네랄 종에 대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연구했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약리학의 기전을 알면 화학 기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비타민, 무기질도 전부 다 유기화합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 과학 시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구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비타민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복합 비타민을 출시했던 회사예요. 이거 모르셨죠? 네. 그렇던 정말 큰 회사였고, 그러니까 물이랑 인간의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물이라는 걸 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료를 많이 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약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가 오면 약을 의존할 게 아니라 약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천연으로 최대한 식탁에서 그게 아니라면 좀 도움 줄 수 있는 뭐 비타민요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요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호메오파싱 메디슨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일본 이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일본에 대체의학,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책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정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심도 없다. 왜냐면 의사가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요? 돈 벌이는 지금 현대의학으로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천연 치료를 했는데 개발할 수 있었는 이유 자체가 노벨상을 2번 받은 분이 여기 계시네요. 우리 친한 친구의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아신다는 말이 맞나? 알더라고요. 후라는 책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라고 메가비타민의 창시자, 분자 교정학으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너무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 400명의 연구진 그리고 30명 이상의 노벨 수상자가 아예 렉솔의 초대 연구 소장으로 오셨고 같이 연구 개발 동참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요법이 나왔는데 동종요법은 1800년대 후반때부터 또 계속 유럽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1938년에 정통의학 인정, 프랑스는 뭐 36%가 사용, 감기 70% 공정, 감기약 시장의 50%가 이미 프랑스에서는 어떻다? 판을 드시는 게 아니라 비타민 드신대요. 감기가 오면 비타민. 영국은요, 국립동종요법 병원만 5개, 48년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대요. 독일은요, 동종요법 매출 85%가 의사 처방이고요. 그러니까 이미나 선진국은 어때요? 영양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과학자들이 전부 다 천연으로 다시 돌아서는 거 알죠? 약이 아니라 전부 다 대체, 천연. 지금 약국, 지금 최근에 다이소에도 저 대웅의 제약이랑 그 뭐 어디였죠? 메디팜이었나요? 메디팜은 약국이고 세 군데 약 제약회사 있잖아요. 대기업 제약회사가 지금 다이소에 3,000원, 5,000원짜리 영양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약국에도 가면 매대 전부 다 영양제고 병원 가시면 요즘 영양제 처방하는 거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도 알아요. 환자들이 약을 점점 멀리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시면 저는 AI한테 물어봤지 옆집 언니한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AI한테 물어봤더니 동종요법이 있대요. 미국의 동종요법이 존재하고 호모파시라고 불리는 대체의학적 접근법으로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으로 치료한다. 천연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해야 되고 미국에서 동종요법 의약품으로 취급되고 판매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네가 팔어? 왜 다단계로 팔어? 그죠? 다단계 아닌데 다단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젊은 세대는 다단계란 표현을 사실 잘 몰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케팅으로 알고 있지만 다단계는 뭐 옛날에 조시 아저씨? 네, 유명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일으킨 소동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때부터 90년도 때까지는 이제 약사와 의사에게 판권이 있었으나 우리 화학약도 되게 비싸요. 의료보험 적용돼서 고혈압약을 싸게 드시는 거지 굉장히 비싸거든요. 기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약은 더 비쌌겠죠. 그리고 원래 몸에 천연의 치료물질이 들어오면 옛날에 명현 반응 어르신 여긴 어르신이 없으시네요. 기억나시죠? 명현 반응이라는 분명히 독소 배출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화학약이랑 아예 달라요. 화학약은 증상을 눌러버려. 감기 코가 나온다, 코 눌러. 기침 나온다, 키 눌러. 그게 화학약의 기전이거든요. 근데 천연약은 오히려 몸에 있는 나쁜 걸 빼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호전 반응, 뭐 명현 반응, 독소 배출 반응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율이 계속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미 천연 치료를 인정했다 안 했다 미국에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1990년도 때부터는 회사에서 직접 회원들에게 다이렉트 셀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성장하면서 2001년도에 11개국 동시 세계 진출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렉솔로 처음에 1996년도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이름이 유니티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도 부채가 제로고 60개국 이상 나가 있는 한 나라도 철수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회사가 탄탄합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고 먹은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보고 뭐 임상 근거 자료, 대학병원 근거 자료 전부 다 찾아보면서 저는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동했던 것은 저에게 만약에 제품 먼저 권했으면 듣지 않았을 텐데 일단 천연 치료라는 얘기를 하셨기에 자료를 주셨기에 제가 검증을 했고요. 검증하면서 이 회사는 바로 제품 주지 않더라. 이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장에서 정확히 내 건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래요. 아까 제일 앞에 몇 퍼센트가 사람의 몸에 물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60%에서 70% 정도가 물인데 물을 안 드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이 들려도 영양분을 전달도 못하고 장기로 그죠? 세포로 전달도 못하고 노폐물을 빼오지도 못해요. 물 안 드시는 분들 나 화장실 잘 안 가는데 물 안 드시는 거거든요. 순환도 하나도 안 되겠죠.
물을 마시고 빼내고 그럼 노폐물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너무 중요하고 다음은 그 물을 굴려주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오신 분들은 근력 운동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혈관이 전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혈관 튼튼해지고 싶으시면 근력 운동, 뭐 스태미나, 뭐 아르기닌 뭐 이런 거 자꾸 잡사 드시더라고. 그 광고 보면 세 달에 2만 원, 18,000원 하시면서 뭐 전립선 건강에 뭐니 뭐 하던데 그게 아니라 물 드시고 일단 운동하셔 보세요. 훨씬 효과 좋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제일 앞에 제가 질병의 모든 근본 원인이 독성 물질 과다 흡수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가난해서 못 먹어서 질병 걸려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드셔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너무 잘 드셔서 오는 독성물질 과다 흡수 때문에 지금은 드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비워줘야 된대요. 우리도 교육을 하려면 내 거를 비워야 새로운 게 채워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비워줘야 새로운 걸 우리 세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양이라는 거예요. 영양도 두 갈래로 나눠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영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래오래 쓰면서 더 닳아지고 망가지고 약해진 장기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충해주자라는 개념이 건강 5스텝, 유니스의 건강 철학입니다. 네, 두 번째가 운동하셔야 물이 흘러 다닐 수 있고요. 네, 근력 운동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가 클린즈인데요. 이제 잠 깨실 거면 한번 오랜만에 읽어보겠습니다. 식당의 기본은, 네, 기업의 기본은, 네, 유니스의 기본은, 네, 요거 알고 가셔도 오늘 다 100% 들으신 겁니다. 네, 청소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럼 왜 청소해야 되냐? 앞서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내 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오늘 화성에서 오셨다. 는 뭐 안 하셔도 될지도. 근데 화성도 뭐 나쁜 거 있지 않을까요? 하셔야 돼요. 애기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그냥 하셔야 됩니다. 몸에 독소 물질이 너무 많아서 병이 온다. 근데 그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 우리 소장 들어보셨죠? 요즘 너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입부터 항문까지 9m인데 이 소장만 7m래요. 대장 내시경해서 용종 하나도 없었다. 대장이 깨끗했다. 계시죠? 저도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대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모든 독소를 유발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게 이 소장이라는 장기 안에서 유발됩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리고요. 얘네 좀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수건을 샤워하고 수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수건에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물을 잘 흡수시키려고 털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소장도 털이 많아요. 대장은 매끈매끈, 소장은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뭔가 흡수를 잘하려고. 우리가 영양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빨리빨리 흡수하려고 요렇게 꼬불꼬불 요렇게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꼬불꼬불. 천엽처럼 생겼죠. 천엽처럼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요 천엽에서 잘 흡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현대인이 식습관이 어때요? 패스트푸드, 당질, 밥빵면, 떡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드시고 식이섬유, 야채 안 드시다 보니까 요런 데 자꾸 눌러붙어요. 우리 소장 사이사이 얼마나 미세 융털이겠어요. 요런 데 사이사이 자꾸 끈끈이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융털 사이에 들러붙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탕 오래 볼에 물고 계시면 청포도 사탕 볼이 헐듯이 혈관이 계속 헐게 되거든요. 세포라서 헐고 헐다 보면 이 염증이 어딜 타고 흘러다닐까요? 네. 그래서 나 왜 비염 있는데 한의원 갔더니 장이 안 좋대. 이게 뭔 소리야? 코랑 배랑 뭔 상관이 하셨던 분들 있죠. 나 맨날 두통 있는데 어깨 결림 있는데 또 장 문제라네. 왜 장이 여기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림프와 혈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관리가 내 건강의 기본이다. 장이 건강하면 장수한다는 얘기도 있죠. 장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하냐. 면역세포의 80%가 여기 분포하기 때문에 장 관리 안 하신 분은 이런 문제가 와요. 만성피로, 두통, 어깨 결림 없으신 분 안 계시죠? 변비, 설사구치, 비염, 아토피, 천식 너무 많아요. 요즘 비만 문제 등등등등등 제가 말씀드린 갑상선 정말 많고요. 우울증, 자폐, 애기들 성인 ADHD 문제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 문제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 체중의 문제, 면역질환의 최악인 암까지 결국에는 만성비로부터 암까지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게 이름도 클리어 스타트팩 청소하고 시작하자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리 기전은 패러웨이 플러스 말 그대로 패러사이트라는 기생충이란 영어죠. 패러웨이 이제 물러가라는 의미인데 정향, 회양, 바카세이지 등 같은 따뜻한 13가지 허브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뜨거운 거 우리 사우나 가시면 구멍이 열려요, 닫혀요? 열리고 나면 막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구멍이 열리면 이제 빠져나가요. 염증이니 독소니 그리고 그 뭐 기생충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체온을 쌓아 올려주고 나면 중심 체온도 1도 올라갑니다. 구멍이 열리면서 구멍 사이사이로 막 독소들이 빠져나가려 할 때 걔를 쓸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들 사이로 끄집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와이버예요. 15분 뒤에 29가지 허브 성분이 함유됐고요. 4가지의 식이섬유 기전인데 또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40배에서 80배까지 팽창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를 완전 끈끈이처럼 쓸고 내려와서 대변으로 빼주고 또 림프, 땀으로 빼주고 코로 빼주고 콧물로 빼주고 그걸 이제 명현 반응이다. 이렇게 독소 배출 반응이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시고 혹시 요거 드시고 배가 완전 더부룩하고 막 힘들었다 하시는 분. 네, 독성 물질 과다 흡수 환자들 네, 많으셔요. 뭐가 찌꺼기가 많으신가 봐요. 그럼 더 부글부글 들러붙는다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아니 이거 먹었더니 쾌변한다던데 난 2주 동안 응가가 안 나오던데 변비도 없었는데 변비가 더 생겼어. 꾸준히 한번 드셔보셔요. 진짜 변비 폭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깜짝 놀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만성 변비 환자한테 이걸 줬더니 더 변비가 와서 실려갈 뻔했는데 그런 구렁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면서 얼마나 육회 통쾌 상쾌하던지. 그러고 나서 다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고 있고 식이섬유질이고요. 아연 그리고 락툴로즈 성분은 천연 관장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관장약 화학이 아니라 천연 관장약인데 아연 성분은 피부 재생 효과가 있고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장내 상처나 스크래치들에 후시딘 발라주고 내려오면서 영양도 더하더라. 그리고 변도 시원하게 나오더라. 드시는 방법은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한 체험 사례 할게요. 왜 장을 깨끗하게 했고 내 몸에 독소를 제거했더니 턱이 깎였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실까요? 림프가 가장 많은 데가 이런 여자들 턱선 알죠? 여기 뿔뚝하시고 남자분들 뒷목 뿔뚝하신 분들은 전부 다 림프 독소가 가득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봐. 이게 이제 비포고 이제 여기가 애프터거든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지금 사진보다 실물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네, 이분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작을 하셨어요. 원인 모를 살을 빼도 안 돼. 허리 디스크였는데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도 잡히시면서 너무 얼굴형이 예뻐지신 케이스? 이분 같은 경우도 얼굴형이 왜 바뀔까요? 이게 조금 원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굴형은 그리고 속에서 비위 약하신 분은 눈 살짝 가리고 얘기만 들으세요. 이게 대장 내시경 하면 이제 관장하고 나면 쑥쑥 대변이 줄줄줄 막 설사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숙변은 절대 설사처럼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심심하시죠? 장갑 끼시고요. 탁탁 해서 메스 해가지고 한번 썰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썰리나 안 썰리나? 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요거는 기생충 R까지 나왔고요.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긴 기생충을 제가 봤습니다. 제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빠져나온다. 그리고 제가 자궁 케이스였기 때문에 자궁 뭐 생리통 이런 분들이 되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해보면 원래 이런 게 몸에 고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혈이라고 하잖아요. 뭉쳐 있으면 안 되는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 뭉쳐 있고 그게 근종을 만들고 뭐 물혹을 만들고 혹덩어리를 우리 몸에서 만들잖아요. 혹이 많으신 분 대사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저도 마찬가지 계속 생겼어요. 이런 걸 근데 자가 배출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걸 지식이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런 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병원 가시죠. 당장. 이분도 울산에 있는 사장님 케이스인데 이제 수술 케이스였어요. 곧 이제 수술 앞두고 수술해야 된다 하셨는데 클리어 스타트팩 그리고 우먼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궁 타겟인데요. 그거 드시면서 2달 정도 드시면서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술하지 않으시고 뚜껑이 날아가셨지만 뚜껑이 날아갔다고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사업할 팔자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마귀, 몸에 자꾸 혹이라 그랬죠. 이건 피부에 생기는 혹 중에 사마귀인데요. 원인 모를 사마귀가 계속 생겼대요. 근데 클리어 스타트팩이랑 피 청소 함께 하시면서 3개월 정도 있으시니까 그냥 없어지셨어요. 레이저 2번 하셨는데도 안 없어졌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 그리고 이제 피부. 사실 이분은 지금 가장 최근 사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보다 20kg, 30kg가 더 빠졌어요. 더 빠지고 피부가 아예 박피 고민하고 있었던 20대신데 정말 깨끗해지셨거든요. 이것도 독소의 문제. 자, 성인 여드름은 다 이쪽에 많이 왜 목이나 이런 데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림프, 독소 배출이 자꾸 이쪽으로. 암내 막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건선입니다. 피부 질환이고요. 클렌징 하면서 네. 이것도 건선. 네, 클렌징 하면서 이거는 거의 20대 때부터 안 없어졌던 흉터라고 하셨는데 너무 깨끗해지셨죠. 그리고 네, 이것도 만성 아토피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조금 속도 내겠습니다. 네, 혈관입니다. 우리가 장으로 영양소를 흡수했으면 혈관을 타고 온 세포로 이동시키거든요. 영양분이. 근데 혈관이 막혀 있으면 또 영양분이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0대 혈관, 60대 혈관 얘기하시는데 요즘 대부분 현대인은 이런 60대 혈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혈압부터 심정지의 문제, 침묵의 살인자죠. 이런 문제가 오는데 지금 의사 과학자들이 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콜레스테롤이 균형이 맞지 않대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모르겠고 막 그런 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문제가 오더라. 그럼 이 균형을 맞춰주면 괜찮겠네. 쌓이는 친구보다 청소하고 쓸어주는 애가 많으면 되는데 현대인은 그게 밸런스가 안 맞대요. 그래서 많은 질병이 오는데 저희 회사가 1999년도에 개발하면서 2006년도에 이제 2005년대 PD가 올라가고 2006년도부터 지금 계속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회사 주력이 사실 심혈관이잖아요. 심혈관 제품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기전은 좀 다량의 식이섬유 기질로 되어 있어요. 그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만드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 뭐 폴리코산을 유명하죠. 귀리 식이섬유. 그리고 뭐 흰 꽃송이 버섯에 많다는 그 성분 할까요? 되게 비싼 성분인데 귀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군부터 크롬, 칼슘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은 HDL 상승하는 효과가 있더라 임상이 되었고요. 오메가3는 혈액 안에 돌아가는 기름 찌꺼기들이 있죠. 기름때들을 기름으로 청소하죠. 근데 유일하게 PDR에 올라가 있는 정말 대단한 제품이죠. 오메가3는 뭐 우리 유니티 제품 안 드시더라도 제발 상식 있는 분한테 물어보고 드세요. 잘못 먹으면 발암 물질이거든요.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클로로파워 같은 경우는 혈관 탄성과 피부 탄성 모든 단백, 고단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이 굉장히 좋고요. 초록색 피라는 별명이 있어요. 빈혈 있으시거나 당뇨나 대사질환 있으신 분들은 또 피를 맑게 하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혈관 3종 세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능력 닦는 것, 힙 닿는 것 드시면 됩니다. 너무 건강해지실 거고요. 네, 임상연구 참여기관 이런 기관들이 있고 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인 기준으로 8주간 꾸준히 복용했고 화학약이랑 같이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우리의 천연 바이오스라이프의 식이섬유류가 스타틴 계열의 지금 아마 드시는 고지혈증 약 대부분이 스타틴 계열이거든요. 나쁜 거를 화학약은 낮추는 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스라이프가 우승을 했죠.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는 기전을 화학약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단하는 누르는 기전이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눌러버려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혈관을 스스로 청소하는 장수인자인 HDL을 유일하게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 이런 것으로 사업을 안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PDR 답답해서 그럽니다. 네 PDR 올라갔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할 때 보는 처방 참고집이죠. 미국 의사들이.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 네이버 치지 마시고 구글에 치시던지 챗 GPT,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거짓말 못하거든요. 쳐보시면 됩니다. 유니스트의 역사, 렉솔의 다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5대 과학제, 의과학제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 사인들 임상 사인들 그냥 빨리 넘어가요. 너무 좋아져. 그냥 피검사 하고 드십시오. 분명히 좋아지는 당화혈색소, 간 수치, 콜레스테롤 그냥 쭉쭉쭉 너무 많아요. 무조건 나의 사례를 남겨두시고요. 그 클로로파는 피부에 좋고 고단백이라 했잖아요. 이런 아토피나 피부 질환, 간지럼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에 약간 개가지고 발라두시면 이제 클로로파워 같은 경우는 초록색 진해 보이지만 색소 침삭 전혀 되지 않거든요. 발라주시면 천연 스테로이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애기들 엉덩이에도 3일 만에 그리고 방금 이 사진은 하루 만에 붙었고
아기들이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아기들, 엄마들 스테로이드 바르게 하지 마시고 천연으로 한번 해결해 보셔라. 3일 만에. 물 계속 조금 하셔도 되고, 또 유니시티에서 나오는 좋은 또 크림이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발라주셔도 좋아요. 피부에도 굉장합니다. 피부에도 이게 슈렉 아니고요. 네, 굉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밀가루에 글루텐이란 나쁜 성분이 많은데 천연의 빵도 만들 수 있는 이 제조 배합을 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이거 아이들의 디톡스라는 별명도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아까 미생물 제가 항생제 사진 보여드리면서 미생물의 깨지기 전과 미생물이 건강한 상태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바이오스라이프 7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용한 분들의 장을 환경을 봤더니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내가 만약에 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클린즈를 해도 깨끗해지지만 건강한 미생물이 내가 충분히 면역이 올라오지 않고 특히 자가면역 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함께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도움되고요.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빠르다 했잖아요. 거의 2-3달 만에 너무 깨끗해. 얘는 평생 이제 아토피로 고생할 거라 얘기를 들었었는데 너무 건강해졌고, 이 아기가 얼마 전에 돌쟁이 때 거의 알러지 검사를 하잖아요. 계란 알러지가 4단 그레이드 4였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아나필락시스 일어날 정도로, 기도가 막혀서 사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7-8세까지 절대 계란 옆에도 못 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2돌 지났어요. 2돌 만에 병원 갔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레이드 2. 근데 중요한 건 수치가 거의 정상과 가까이 떨어져서 계란 복용 가능, 대신에 미량부터 조금씩 복용해 보세요까지 떨어졌고, 우유 알러지도 있는데 우유 알러지는 아예 없어졌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됐어요. 왜냐? 장내 미생물이 바뀌었어요. 꾸준히 복용했던 결과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호전, 명현, 독소 배출 반응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어렸을 때 스테로이드를 떡칠했던 부위마다 독소 반응이 얼마나 올라오던지. 그래서 약을 늘 신중하게, 아이들일수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안 드셔보신 분 간첩이란 소문이 있던데. 네, 이거는 지금 울산에서 유명하죠. 울산 현대구단에서 10년째 드시는 제품이 천연 마약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특히 갑상선 저하, 면역 저하, 항상 기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에너지 대사율을 올려서, 특이한 점은 갑상선 환자분들 중에서 이 제품 드시고 사업하시는 분이 많아요. 굉장히 효과가 빠른 게, 갑상선은 대사가 안 돼서 늘 피곤하거든요. 살도 찌고.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대사가 되니까 안 하던 김장 담그고 집 청소하고 이렇게 되셔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불안해서 못 먹겠어요. 내 몸 안 그래도 독소 많은데, 이거는 국가대표가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도핑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려 올림픽 기관에서 도핑 테스트하는 국제적 인펌드 초이스라는 도핑 기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암암리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연예인들은 내가 하는 광고하는 비타민C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강국 대표님, 울산현대 대표죠. 저분과 늘 이제 사진 찍고 옵니다. 스폰서십 협약식 유니티 하면 광고하고 있죠. 협약식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코리아 가족 여러분. 고맙다고. 울산현대 축구단 감독 송명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그레이트 세이브텐 모든 대사 질환자환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지금 유튜브에 인슐린 저항성 치셔서 진짜 1년만 딱 공부해 보셔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인슐린 저항성 충분히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거 1년 마스터 하시잖아요. 의사 부럽지 않은 우리 집안의 의사는 내가 될 거야. 지금 확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제 대세가 되냐면, 비만 치료제 대세 GLP-1 유사체, 요거 오늘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내 제약회사들이 요 유사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했더니 뭐 비만 치료제래요. 근데 이게 봤더니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그럼 원래 우리 소장에서 분비가 돼요, 안 돼요? 원래 분비가 되는 호르몬, 인슐린처럼. 인슐린도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본인이 관리 못해서 병원에서 인공화학적 호르몬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전도 똑같아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화학 호르몬을 일부러 주입해주면서 식욕을 떨어뜨려요. 위장 마비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뚝 떨어지죠. 그래서 다이어트제로 유명해지만 결국에는 당뇨 치료제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위고비 들어보셨죠? 위고비거든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고비라는 약을 투약했을 때 최악의 상황인 자살 충동까지 느낀대요. 그리고 갑상선, 대사 기능이 안 되는 분들 절대 투여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다이어트에
지금 모든 세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미쳐있다, 단단히 미쳐있다. 미쳐있다, 단단히 미쳐있다. 단단히 미쳐있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그래요. 결론은 다이어트는 언제 돼요? 당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몸이 날씬빠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시장성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위고비 투약을 중단하면 식욕이 과거로 상태로 돌아가 거의 100% 요요가 오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 근육량 감소도 발생하는 거 발견했대요. 당뇨 환자 근육량 떨어지면 돼야 하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는 GLP-1형 비만 이런 위고비가 보편화될 경우에 식료품과 유통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위고비를 개발한 이 회사가 위고비 성공으로 덴마크 국민기업까지 자리 잡았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시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549조 원. 루이비통은 482조 원. 루이비통을 이겼대요. 루이비통 혹시 울산 사람들 아실까요? 루이비통. 네. 네, 그 루이비통 맞습니다. 네. 그 루이비통을 이 치료제 하나가 이겼대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있다? 다이어트에 미쳐있대요. 다이어트에. 근데 어때요? 그 위고비는 찾기도 힘들고 금액도 비싸고 부작용도 있는데 천연의 GLP-1을 격려하는 유니마테 레몬진저라는 유니시 인터넷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벤자민 빅먼 교수님께서 유니티 인터내셔널의 국제 포럼 같은 곳에 GLIC라고 그곳에서 발표를 하셔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제품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저는 진짜 닭살이 여러 번 돋았거든요.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와, 진짜 이런 걸로 대한민국 사람들 좀 살리고 돈도 좀 벌어봐야겠다. 장난 아니겠다. 시장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예요. 천연과 화학에 비교했던 유니티 인터넷사의 기사도 올라왔었죠. 신체 천연 GLP-1 생산을 지원한대요. 화학 호르몬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능을 하도록 넣어주는 역할. 그래서 요 세 가지 세트가 있는데 공복 시에 지방 분해를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복에 또 여기 적혀있죠. 화학 GLP-1 유사체, 싹센다, 위고비 같은 대체 기능을 합니다. 어디 병원 가서 화학약 주사 맞지 마시고 레몬진저 한번 잡숴봐. 드셔봐야 알지 뭐 100번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드셔보세요. 스트레스도 완화된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LC 베이스는 진짜 좋은 지방산이거든요. 우리 모유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드신 분들 자꾸 피부가 하얘지셔요. 뭐야 걔도 요즘 뭐하고 다녀가 아니라 LC 베이스 드시는 거거든요. 요걸 드시는 이유는 세포의 모든 영양이 지방과 단백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고지방 고단백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비싼 거 구매하실 필요 없이 요거 한 잔이면 정말 굉장한 효과를 내거든요. 요걸 드셨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해서 요요가 오지 않아요. 다이어트 드시는데 요요가 오지 않아요. 세 번째,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혈관의 최고의 제품 C+. 함께 드셨을 때 대사가 되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리나라 잘못된 상식, 다이어트 하면 건강해진다가 잘못됐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대사가 되면 살이 빠진다 빠진다? 빠져요. 그 원리입니다. 유일한 우리나라 다이어트 중에 건강하면 다이어트 된다는 그 원리가 유일하게 유니시티에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그레이트 세이브턴 10명 살리자. 내 주변의 대사질환 비만 환자들 10명 한번 살려보자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다들? 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엔드 사장님이시거든요. 전 남편, 현 남편 모습입니다. 네. 제가 재혼을 했네요. 네, 원치 않게. 네. 그리고, 저희 또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모유수유 하면서 제품 드셨습니다. 모유수유 하면서. 그럼 애기한테도 가고, 너무 좋죠. 일석이조죠. 애기도 건강해졌고, 네, 모유수유 하면서 드셨더니 너무너무 좋아졌더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체험도 하셨고요. 나는 되냐 안 되냐 하셨는데 된다 하셔가지고 이분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저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용량을 늘린다 할 때 무서우셔서 뭐 좋은 거 없나 하실 때 피청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필그레이트를 2달 하셨어요. 하자마자 2달 반 만에 6kg 넘게 빠지셨고요. 중요한 건 병원에서 약을 감량이 아니라 끊어주셨어요. 더 이상 중성지방 수치가 높지 않고 나쁜 콜레스테롤 떨어졌다 하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당뇨 전 단계 뜨시면서 약이 나쁜 걸 너무 옛날부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아서 약 죽어도 먹기 싫어요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저의 명함을 받아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당뇨 때문에 만났는데 예뻐지셨어요. 다이어트 생각도 없으셨던 분이 다이어트가 되셨고요. 이분도 관절염으로 만났다가 모든 염증 혈관 타고 오죠. 피 청소합시다. 필그레이트 하시고 거의 16kg 정도 감량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건강해졌고 관절염 수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근데 그 다음 클린즈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거는 이제 연결하신 분 소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 유니시티를 제가 왜 선택했냐면요. 진짜 좋으면 그냥 간호사 열심히 하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드신 게 아니라 이사님 마이크를 드시고 계시네요. 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MZ세대가 3포가 아니라 5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해서 다포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내가 잘 살 확률이 거의 불가능이래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 거고 요즘 막 코인 떡상 있다 뭐 뉴스 뜨던데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질 거예요. 재화로 인해서.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중간도 하기 어려워진 세대가 온대요. 왜냐면 건강도 잃어 병원비로 다 나가. 저도 열심히 병원에서 3교대 하면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한 번 딱 아프니까 2년 만에 돈 다 깎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느꼈어요. 아무리 벌어봤자 결국에 병원에 다 갖다 주구나. 내가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건강관리하세요 했는데 내 건강이나 관리할 걸.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선택한 이유는 일단 건강을 지켰어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다시 생각했던 건강을 지켰고요. 건강을 지켰더니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꿈, 내가 간호사로 뭐 하고 싶었지? 평생 내가 뭐 먹고 살고 싶었고 누구랑 뭐 하고 살고 싶었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지거든요.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선 돈 벌어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행을 못 다녔어요. 근데 열심히 했더니 회사에서 여행도 보내줘. 그 시간도 너무 자유로워요. 오늘도 제 자의로,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박정호 대표님, 이경민 사장님 센터에 강의를 받잖아요. 제 자의입니다. 협박 당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 자의로 시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제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 부자. 자, 오늘로부터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춤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저랑 친구 되신 거죠? 네, 친구 됐고요. 동기부여 강사. 그리고 은퇴가 없어요. 한 번씩 제가 필드 나가서 진짜 건강시장 진짜 커진 시장 이렇게 외치면 아이고 젊은이나 많이 하소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건강관리만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 70대 80대시다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200세 시대 지금 넘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건강 100세 200세 시장이 아니라 골골 100세 200세가 무서운 거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이제 대기업 들어가도 은퇴 무서워서 다들 투잡소리 잡을 준비한대요. 지금 서울에 가서 제가 젊은 분들 미팅해 보면 전부 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투잡하고 있어요. 왜? 대기업 다니는데? 오히려 이런 지방 사람들이 조금 안일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경제 빨리 굴러가고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경기권이나 서울권 가잖아요. 내가 충분한 벌이 만족하면서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는 내 전문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벌자 하면서 어디에 투자한다? 건강에는 더 투자해요. 왜냐하면 내 몸 육신 한번 망가지면 그게 의미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가 없는 시장 더 커질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죠.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 60개국 이상 있다 했잖아요. 전부가 하나라서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달러죠. 저한테 들어와요. 만약에 내 지인이 필리핀에 있다. 그럼 필리핀 내 가족으로 인해서 수당이 나한테도 들어오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상속세 없는 3대 상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적으로. 그럼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갖겠다 두려움은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부모님 세대도 조금만 준비하셔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게 얼마나 공무원에도 뭐 2, 300인데 유니시티에서 1, 2년 바짝 하시면 2, 300 뭐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참 준비해주면 자녀분들 얼마나 고마울까. 본인 건강 지키시면서 이 건강에 수당을 준비하셨다는 게 자녀들한테는 참 큰 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집중한 이유는 뭐냐면 유니시티는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멤버십 사업이거든요. 생산자,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해주는 다이렉트 셀링,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유통 마진을 없애자. 그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톡 무료로 사용하지만 카카오톡은 우리 멤버십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광고, 쿠팡도 그렇죠. 배달의 민족도 그렇죠. 자기들이 음식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음식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데 중간 역할만 배달의 민족이 해주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독하면 할수록 그 유튜버가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유통했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유니시티가 그런 사업이에요. 구전하는 사업, 내 건강 자랑하는 사업. 제가 29에 아팠대요. 인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앞에 계신 사장님들에 비해서 제가 인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산 세월이 그래도 조금 짧은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세 사람 진심으로 내가 케어 한번 해보자. 내가 아팠고 내가 건강해졌고 이 선물을 누군가한테도 전해보자.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 다이어트 평생에도 안 된대. 혈압당뇨 고지혈로 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께 전달해서 열심히 정성 들여 케어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케어도 제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본인 건강 알고 관리하시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건강해지시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멋진 문화가 있는 게 나눔 문화가 있고요. 약간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적어도 개인 사회라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나 당뇨야. 우리 아버지 당뇨야. 나만 먹을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다 보니 사실 여기까지가 제 인맥이었고요. 이 뒤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픔 때문에 힘들더라. 그러다 보니 제가 모르는 시장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사실 건강 찾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제가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라 상상도 못 했겠죠. 열심히 4년제 대학 나와서 간호사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와, 이 시장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가 그리고 가치 있어요. 누군가를 뭔가 등쳐먹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사람, 간절한 사람, 건강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내 지식의 정보 그리고 내 경험, 귀한 내 값진 경험을 선물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해지고 또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거 유니티 막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막 아파서 호전 반응 나오고 막 네. 그리고 저희 엔드사니까 요새 약간 뚱보 시절이었죠. 인테리어 사업을 했었어요. 미래가 보장된 정년 직장을 대리까지 하고 때렸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제 잘릴지 모른다. 요즘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으로 좀 번창해봐야겠다 해서 기술을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업으로 좀 나름 둘이 수입으로는 충분히 좀 불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건강이 허리 디스크 왔죠? 뭐 지방간에 콜레스테롤 문제 이랬죠. 비만이었죠 이미. 그리고 그런 시장을 계속 이렇게 앓다 보니까 유니씨를 선물같이 만나서 이때 좀 정리가 덜 됐죠 지금. 골드디렉 갔을 때 처음 모습이고요. 지금은 근데 좀 요거 혹시 여기 중고센터입니다. 이경민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네,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꿈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제 꿈을 찾아서 누군가에 그것을 좀 전해주고 보여주는 일, 자랑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너무 값진 인생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이렇게 상도 주더라고요. 상도 주고 이런 선물들도 주고 네,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 뭐 앞에 분은 간호사니까 전문가니까 젊으니까 뭐 얘기하지 내 말을 누가 듣겠어가 아니라 이미 경험하신 분 네트워크의 장점이 뭐냐면 네트워크 뭐야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내하신 분이 나를 도와준다 잘라버린다 말 안 들으면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억지로 자를 수도 없지만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께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사실 이 귀한 정보를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 존경의 마음으로 왔더니 도움 받으면서 왔더니 저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과 우리 스폰서님과 대표님들과 함께 멋진 여행하며 멋진 꿈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내가 확신이 없으면 밖에 가서 나불나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강의 지식은요. 내가 건강해야 남한테 전할 권리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자 뭐라고 할까요? 나의 그걸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건강관리 하나 하고 술, 담배 다 양심에 찔리시면 죄송합니다. 술, 담배 다 하고 식습관 엉망이야. 니 C+1 먹어봐라. 피 청소하자. 본인이나 하시라고. 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조금 대신에 급하신 분이 있다 안내하세요. 니도 나랑 나공부할 때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줌 교육이 있어요. 혹시나 부업하시는 분들 시간 없으셔서 지금 줌 듣고 계신 분 현장에 있는 분들 말고도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줌 강의가 있고요. 되면